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달러론 44K, 원화로는 6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아서 헤이스가 농담처럼 비트코인 이후에 이런 시즌이 온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고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의 장이 매우 좋습니다. 다음은 어떻게 될지 같이 예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어제 영상에서 블룸버그가 비트코인 가격이 50만 불까지 간다라는 내용을 전달드리면서 이걸 원화로 환산했을 때 65억이라고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 6억 5천이 맞습니다. 댓글로도 말씀을 드렸고 또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셔서 앞으로는 이런 실수 없게 더 잘 준비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 사이에 비트코인은 42K에서 44K까지 한 방에 올라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비트코인이 현물 매도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잡아먹으면서 올라갔었고요. 또 보시게 되면은 이 숏 포지션도 많이 청산을 시키면서 올라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갈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겁니다. 44K까지 올라갔을 때 여기 보시게 되면은 현물 매수벽 이 부분이 새롭게 형성이 되면서 그 위로 받쳐주고 올라갔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반드시 살펴봐야 되는 부분인데 중요한 거는 그 전에도 한번 이런 일이 있었죠. 이렇게 받치면서 올라가는 건 뭐냐? 의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이 거의 1300억이 넘는 정도의 돈들이 여기에 파킹이 되면서 그 뒤에 비트코인의 상승을 일으켰고 이 부분은 올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정말 단단한 준비를 하고 올리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포머를 느낀 고래들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게 되면은 38K 쪽 위에 있던 이 매수벽이 다 위로 올라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세일러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3조 원 정도 이제 수익이 났습니다. 미실현 손익이긴 한데 3조 원 정도가 수익으로 비트코인으로만 수익이 난 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게 성공을 하고 있잖아요. 기업가들이 절대로 가만히 두고 있지 않습니다. 기업가들은 성공하는 기업을 모방하려고 하고 그 성공하는 기업이 너무 쉽잖아요. 비트코인을 그냥 매수한 걸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 흐름, 기업들이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이 흐름에 대해서도 반드시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비트코인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4K까지 올라왔을 때 비트코인은 그러니까 그 전부터 봤을 때 요 라인, 25K 라인이 굉장히 강력한 저항대였고 또 28K 라인도 아주 강력한 저항대로 오랫동안 뚫으려고 시도를 했다가 실패를 하고 올라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올라왔을 때는 횡보는 했지만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아주 중요한 저항대 라인이 있습니다. 그 라인을 보시게 되면은 이 45K에서 48K 라인 요 레인지가 굉장히 강력한 저항대로 또 작용을 할 부분이 있는데요. 단순히 이렇게 봤을 때 이 차트상 이런 저항대뿐만이 아니라 매물대 그리고 실제로 중요한 부분이 2년에서 3년 동안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홀더들 2year에서 3year 동안 비트코인을 들고 있던 홀더들 같은 경우는 이 하락장일 때 팔지 않으셨던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가격이 어디에 있냐를 봤을 때 비트코인이 45K 라인에 위치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45K를 넘어가게 되면 아주 오랫동안 홀딩하셨던 분들이 드디어 플러스 구간에 접어든다. 사람의 심리적으로 플러스가 되면 익절을 하고 싶어지거든요. 이 45K 라인은 온체인 데이터 각종 지표들을 봤을 때도 아주 강력한 저항대로 작용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를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42K에서 44K까지 올라올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었냐면 이 쇼텀 홀더들이 비트코인을 계속 던졌는데 던지는 걸 받으면서 올라오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더 이상 던질 물량이 많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렇게 하면서 아까 보신 오더북상에 계속 엄청난 물량을 담아두면서 그 위로 끌어올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실질적으로 코인 시장과 비트코인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더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합니다. 늘 말씀드리는 돈이 들어오는 방향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이 USDT 같은 경우는 올타임 하이를 계속해서 찍어내고 있습니다. 그 말은 코인 시장에 USDT가 들어오고 있다는 말이고 코인 시장에 USDT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밖에서 이제 테더로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돈을 들고 들어와야 된다. 이 과정이 이루어지면서 이 코인 시장에 돈이 유입이 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테더사 같은 경우는 올해 중순에 아주 중요한 발표를 한 가지 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테더의 수익이 나면 그 수익의 15%를 비트코인으로 바꾸겠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테더사 같은 경우는 USDT를 만드는 발행사고 USDT의 시총이 늘어난다는 거는 테더의 수익이 무조건 늘어난다는 말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테더는
이 돈을 받으면 다 미국채를 사게 되고, 미국채를 사게 되면 지금 금리가 있잖아요. 그 금리를 받아가지고 수익을 내게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15%는 모두 다 비트코인으로 바꾸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프레셔, 바이 프레셔인 거죠.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다. 선순환 구조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코인을 사게 되고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테더가 더 많이 올라가고 또 더 많은 비트코인을 사게 되고, 이런 선순환 사이클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시면 되고, 다른 것들 USDT, BTC 차트를 분석하면서 그냥 비트코인이 오를 때 USDT가 계속 시가총액이 올라갔다, 아까 보여드린 거와 같은 모습입니다. USDT 이외에도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 완전 판이 바뀐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과거에도 가지고 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작은 변화지만 이 머리를 세웠다, 이 부분이 하락에서 반전을 하는 판이 바뀐 모습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이 점점 코인 시장의 돈을 계속 밀고 있고, 그 에너지가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의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도 계속 살펴야 되는 게, 제가 어제 영상에서 코인파는 질적인 변화가 있다, 이 돈들이 그냥 개인들이 변동성이 커지는 돈들이 아니라 기관의 돈들이 밀어 올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근거로 쇼터몰더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나 코인 시장 가격이 오르고 있다, 이 말은 기관의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말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서 중요한 게 기관의 그 흔적들을 찾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이 CME랑 그다음에 데리빗이라고 해서 파생 상품을 거래하는 곳들입니다. 여기서 어떤 프리미엄이 있는지를 보는 게 아주 중요한 기관의 움직임을 살펴보는 건데, 데리빗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은 비트코인의 옵션 프리미엄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얼마 뒤에 비트코인 가격이 베이시스가 거의 10%가 넘는 걸 보면은 10% 이상 올라갈 거다, 그거에 베팅을 하고 있는 모습인 거거든요. 이런 움직임들, 기관들은 프리미엄을 붙였다, 비트코인이 앞으로 더 비싸질 거에 베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카고 선물 거래소도 마찬가지로 프리미엄이 붙어있는 상태입니다. 또 보시게 되면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진짜 실제로 펀더멘탈적으로 바뀌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 움직임은 중요한 게 거래 볼륨량인데, 이 거래 볼륨량이 점점 살아나고 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크립토 시장이 판이 바뀌고 전환이 되고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많은 지표들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비트코인이 몇 주째 거의 7주 연속 양봉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관심을 두지 않던 비트코인 올라? 이랬던 사람들이 비트코인 사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거를 약간은 이제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하락한다라고 보는 거는 굉장히 돈을 벌기에 조금은 좀 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저는 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비트코인이 끌어올라갔잖아요. 그러면서 44K까지 가고 비트코인이 다시 6천만 원까지 올라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코인 시장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면서 코인 시장이 오르네? 이렇게 관심을 두고 돈을 들고 머니를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게 코인 시장이 죽는 게 아니라 뭐냐? 이런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과연 비트코인을 살까요? 절대 비트코인 사지 못합니다. 그럼 뭘 사냐?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틀릴 수도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알트코인을 매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트. 아서에이스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주에 알트코인의 시즌이 될 거다, 알트코인이 많이 올라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뭘 사야 되나, 이거는 제 추천은 아니고 그냥 아서에이스가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돈을 싸들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알트코인을 사고 그 알트코인들이 올라갈 거다. 저는 굉장히 이 뷰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 알트를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실제로 오르는지는 그 뒤에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면 비트코인이 몇 주 연속 올랐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그 사람들이 돈을 싸들고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올랐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매수하지 않을 거고, 그러면 다른 알트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이런 흐름을 보면서 저도 트레이딩에 임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직 알트코인은 준비를 하면 크게 벌 수 있는 그런 시기라는 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단기적인 흐름 말고도 2024년도, 2025년도의 승부를 진짜 봐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하는 시기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서 계속 잘 가시면 뭐 시장이 그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면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블랙록 같은 경우는 움직임 자체가 제가 이제 언제의 문제지 되냐 안 되냐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자주 말씀을 드렸고, 또 블랙록은 실제로 움직이는 행동들을 보면 ETF는 승인이 됐다라는 상황에서 다른 걸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실제로 뭐냐면 블랙록이 100K를 시드 투자를 받았다고 해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뭐냐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시작이 되려고 하면은
필요한 초기 자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자금을 투자를 받은 거고, 그러니까 형식적인 거죠. 그러면서 실제로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올 수 있게 그 프로세스를 밟고 있다고 돼요. 나오기 바로 직전의 프로세스를 밟고 있다. 그런 모습을 보였고, 이런 움직임들은 월가에서는 이미 준비가 끝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 SEC가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현물 ETF 전환에 대해서 연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건 연기를 한 게 아니라 언제로 연기를 했냐라고 보면 넥스트 이어라고 하는데 1월 25일입니다. 1월 25일. 이날 굉장히 친숙하시죠? 이때 뭔가 일어나도 일어날 날이다 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한 45일 정도 남았다고 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그러니까 이런 하락장이 지나고 나서 상승장이 왔을 때 그냥 왔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저희 오랫동안 힘들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코인베이스와 미국에 있는 이 크립토에 일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뭘 했냐? 그러니까 모르는 사이에 로비를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보시면은 2023년도에 로비를 한 금액이 가장 이제 올타임 하이를 찍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장이 좋지 않았음에도 코인베이스와 그 밖에 이제 크립토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은 준비를 한 거죠. 다음 불장에 제대로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장이 반전이 되면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 모멘텀, 근거가 여기에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인베이스 자주 언급을 드리고 좋은 투자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도 거의 한 30-40% 올랐던데, 아직도 저는 코인베이스는 좋은 투자 추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을 또 준비를 해야 되는데, 보게 되면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차트인데요. 이더리움이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오를 때 너무 이더리움이 힘을 못 쓰고 있고, 그러면서 연중 최저점 경신을 하고 있는데, 이거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사토시 차트여가지고 비트코인 대비 이더리움이 얼마나 올랐다는 보는 건데, 계속 최저점을 계속 이렇게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움직임이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더리움을 들고 계시는 분들은 올해 불장이라는 걸 거의 못 느낄 만큼 장이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반등이 뭔가 변화가 생기고 있어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 이더리움 안에서 수수료가 타는 게 이더리움 현물 ETF를 블랙록이 승인 신청했다고 얘기한 시점부터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NFT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어요. NFT 시장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으면서 이게 지금 점점 태워지고 있다. 장이 좋아지면 어쩔 수 없이 들어온 돈들이 다른 것들을 계속 찾거든요. 그 찾는 것 중에 이제 하나가 NFT가 되는 거고, 하나가 또 게임이 되는 건데, 점점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시카고 선물 거래소에서는 이더리움이 굉장히 높은 프리미엄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기관들이 이더리움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볼 수 있고, 또 볼륨량으로 봤을 때도 이더리움의 OI가 엄청나게 증가를 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증가하는 거는 비트코인도 이렇게 증가하면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을 준비할 때, 남들이 환호를 할 때, 그 다음은 무엇인가를 준비하려고 할 때 아주 좋은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